이번 시간은 우리 2025년 상시 6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배점이 총 40점이 되어 있죠.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계산 작업 문제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들을 우리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계산 작업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 1이다, 표 2다, 표 3, 표 4, 표 5 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어주면 됩니다.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에서라고 했어요. 표 1번에 보니까 사원 관리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죠. 여기서 우리 이제 사원 번호라는 게 있대요. 사원 번호가 지금 우리 A열에 이제 쭉쭉쭉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죠. 이 데이터의 첫 번째 문자가 라고 했어요. 우리 첫 번째 문자 그러면 지금 얘네들을 보고 얘기하죠. 이 첫 번째 문자가 A면 이제 본사다. 그리고 B면 이제 지사. 이거를 이제 소속에다가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사원 번호에서 우리가 첫 번째 이 문자를 꺼내 와야죠. 그때 함수 쓸 수 있는 걸 보니까 레프트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레프트 함수 그거부터 써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레프트하고 이렇게 이제 쓴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원 번호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원 번호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첫 번째 한 글자를 이제 꺼내 올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A하고 이렇게 이제 꺼내 왔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채우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사원 번호에서 요 첫 번째 글자를 싹 다 이제 다 꺼내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꺼내 온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A랑 똑같아, B랑 똑같아, 그걸 이제 물어보면 되죠. 그때 문제를 보니까 if 함수 요걸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if 함수를 쓸 때 if 함수의 형식이 앞에다 이제 조건 써주고 뒤에다가 이제 참일 때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거짓일 때 어떻게 해라 그걸 이제 써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레프트 함수 쓴 거 요건 이제 잠깐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if 쓰자고요. if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바로 컨트롤 V요. 그러면 레프트 함수가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내가 왼쪽에서 한 글자를 꺼냈다. 그 한 글자 꺼내 온 게 A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A랑 만약에 똑같으면 그때는 본사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B라는 그 얘기죠. 지금 여기서는 표시하고자 하는 게 본사 아니면 지사 둘 중에 하나니까 A랑 똑같으면 이제 본사라고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이제 B라는 그 얘기니까 이제 지사라고 출력해 달라. 지금처럼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얘는 이제 A니까 본사가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B니까 지사가 나오면 되고요. 그 밑에 두 개는 이제 A니까 본사 그리고 그 밑에 두 개는 이제 B니까 지사 그렇게 이제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만큼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조건이고 그리고 얘가 이제 참일 때 얘가 이제 거짓일 때요. 해서 왼쪽에서 한 글자 꺼내온 게 A랑 똑같으면 본사라고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지사라고 출력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쓴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에서라고 했어요. 자, 우리 표 2번에 보니까 도서 대여 현황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이제 대출 일자가 있고 대출 기간이 있대요. 우리 대출 일자가 지금 G열에 이제 쭉 들어있고요. 대출 기간은 이제 H열에 쭉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이용해서 반납 일자를 여기다가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반납 일자를 이제 구할 때는 대출 일자에다가 대출 기간 얘네 두 개를 더해서 계산하래요. 그때 단 주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제외시켜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날짜에서 대출 기간만큼 이제 지난 날짜를 이제 반환해 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주말을 제외하라 그랬죠. 그때는 우리가 이제 워크데이 요 이제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돼요. 그러면 요 워크데이라는 요 함수 형식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가 워크데이라는 요 함수는
워크데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앞에다가 이제 시작하는 날짜요. 시작하는 날짜를 먼저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며칠이 지난 그 날짜를 이제 반환할지 그 이제 지정한 일수를 이제 찍어주면 되고 그 뒤에 그 사이에 우리 혹시나 휴일 날짜가 따로 있으면 휴일 날짜를 우리가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시작하는 이 날짜에서 우리 주말하고 내가 따로 지정한 그 휴일 날짜 있죠? 주말하고 휴일 날짜 그것들을 싹 다 이제 제외하고 이 일수만큼 지난 그 날짜를 반환해주는 그 함수가 우리 워크데이라는 요 함수라고요. 그러면 이제 함수 한번 써보자고요. 는이라고 쓰고 여기다 이제 워크데이 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워크데이 하고 이렇게 쓴 다음에 시작하는 날짜는 우리 대출 일자요. 이 날짜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출 기간 요만큼 이제 지난 날짜를 이제 구해달라. 그때 자동으로 이제 주말은 제외시켜줘요. 그리고 별도로 문제에서 따로 휴일 날짜가 지정된 건 없죠. 없으니까 지금 요만큼만 써주면 됩니다. 휴일 날짜가 있을 때만 쓰고 없을 때는 그냥 생략해버리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가로 닫고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거 결값이 이상하게 나왔죠? 이거는 이상하게 나온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왜 정상적이냐? 우리 원래 엑셀에서는 날짜를 이제 인식을 할 때 일련 번호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 일련 번호 그 값이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표시 형식이 그냥 날짜가 아니라 일반으로 돼 있으니까 일련 번호가 표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날짜가 도대체 며칠인지 그거 이제 잠깐 보자고요. 그러면 요 셀을 요거 이제 선택해 놓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땅 하고 누르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뜨죠. 그때 여기서 이제 날짜 요걸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면 지금 이 일련 번호가 몇 월 며칠인지 이제 나온다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2025년 4월 10일이래요. 그러면 요 날짜가 나오는 게 맞는지 그거 이제 확인 좀 하자고요.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표시 형식을 임의로 막 바꾸면 안 돼요. 해서 날짜로 보기 위해서 잠깐 들어온 거고 여기서는 취소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달력 그거 이제 잠깐 켜놓고 잠깐 볼게요. 그러면 그때 이제 대출일이 4월 6일이니까 4월 6일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가 첫째 날, 여기가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이요. 넷째 날이 이렇게 지난 그 다음 날이 우리 이제 4월 10일이라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 날짜를 이제 구할 때 그 시작하는 날짜가 만약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에 이제 걸려 있으면 그 날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에서 그 날짜가 지난 그 다음 날이 우리 4월 10일이니까 4월 10일하고 그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4월 10일하고 정상적으로 나왔는데 여기 이제 표시의 예를 보니까 대출일자가 4월 6일이래요. 그리고 4일 동안 이제 대출을 했을 때 4월 10일 이렇게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시할 때 우리가 이제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변경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이제 month하고 day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리고 맨 뒤에 보니까 이제 &% 연산자 요것도 이제 사용하래요. 그러면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한 그 날짜에서 month 월만 추출해서 4 요거 이제 표시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 함수를 또다시 이제 day로 묶어서 날짜만 구한 다음에 그 뒤에다 날짜를 이렇게 이제 표시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런 값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표시할 때 우리가 이제 &% 연산자 요걸 이제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켜서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워크데이 쓴 거 있죠? 요 앞에 이제 찾아가서 요걸 이제 month로 묶어 볼게요. month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고 맨 뒤에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4월 10일이니까 4하고 월만 그렇게 이제 추출해 준 겁니다. 그러면 month 함수 쓴 거 요거 이제 그대로 복사 좀 할게요. 복사해 놓고 그 뒤에 가서 우리가 &% 이렇게 이제 열어줄게요. 그리고 컨트롤 V요. 컨트롤 V 누르고 여기서 이제 month 쓴 거 있죠? 요것만 이제 day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킬게요.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4월 10일이니까 4하고 10하고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요 사이에다가 이제 슬래시만 이어서 더 표시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요 사이에 찾아가서 여기서 쌍따옴표 열어주고 슬래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주고 이거 표시하고 이어서 날짜 표시해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월을 먼저 출력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연결시켜서 그 사이에다가 요거 이제 찍어주고 이어서 날짜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4월 10일 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 하게 되면 날짜가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걸 이제 달력으로 같이 보자고요. 자, 지금 두 번째 요 날짜 보게 되면 이제 4월 7일이죠. 4월 7일부터 시작해서 6일 동안 이제 대출했대요. 그러면 4월 7일이 첫 번째 날,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날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주말은 이제 제외시켜라 그랬으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날이 14일이 되겠죠. 이렇게 6일이 지난 그 다음 날짜가 우리 15일이라고요. 해서 4월 15일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데이터 보니까 이제 4월 7일이래요. 이날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4일이 지난 그 날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루, 이틀, 3일, 4일이요. 4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 11일이 맞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데이터 하나만 더 보자고요. 여기 보니까 4월 12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말이죠. 주말인데도 시작하는 그 날짜는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첫째 날이고 7일 동안 되어 있다 그랬죠. 첫째 날, 그 다음에 일요일 빼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 그리고 우리 주말, 토요일하고 일요일 빼고 일곱 번째 날이요. 이렇게 7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은 우리 4월 22일이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workday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시작하는 날짜에서 주말이랑 여기서 지정한 그 휴일 날짜를 제외하고 일수만큼 지난 그 날짜를 이제 반환해 달라.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휴일 날짜가 따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대출일자로 얘를 찍은 거고 대출 기간은 이제 4로 그렇게 이제 찍은 겁니다. 그렇게 찍어서 우리가 이제 반납 일자를 그렇게 이제 구했는데 그걸 이제 표시할 때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해서 워크데이에서 나온 그 결과에다가 우리가 month 요 이제 함수를 붙여서 우리가 이제 월만 따로 이제 구해 준 거죠. 그리고 day로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일만 따로 이제 구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이제 슬래시를 집어넣어서 서로 연결시켜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월 출력해주고 이어서 얘 출력해라. 그리고 이어서 날짜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함수를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에서라고 했어요. 표 3번에 보니까 사원별 판매 실적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죠. 여기서 우리 이제 부서라는 게 있대요. 부서는 지금 이제 B열에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이 부서가 영업 1팀인 그 사원들의 최대 실적을 이제 구하래요. 그리고 영업 2팀인 사원의 최대 실적도 구하래요. 이렇게 영업 1팀의 최대 실적, 영업 2팀의 최대 실적을 구해서 그 값들의 평균을 C의 24번 이 셀에다가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최대 실적을 구할 때 우리 영업 1팀이다, 영업 2팀이다 이런 이제 조건들이 붙어 있죠. 조건에 만족하는 최대값을 구할 때 지금 여기 이제 함수를 봤을 때 dmax라는 함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dmax를 이용해서 영업 1팀의 최대 실적이랑 영업 2팀의 최대 실적을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값들의 우리 평균값을 구할 거니까 그 두 개 함수를 우리 에버리지로 묶어서 평균값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dmax라는 그 함수가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d가 붙는 이런 이제 함수를 보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부르죠.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맨 앞에다가 전체 범위를 먼저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 번호 찍어 주고 맨 뒤에다가 우리 조건 범위만 우리가 지정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몇 번째 열에 들어있는 dmax 최대값을 구해라. 그렇게 해요.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오면 문제에서 확인할 게 있죠. 함수를 쓰기 전에 조건을 어디다가 입력해라. 그런 이제 지상이 있나 없나 그거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D23번에서 우리 2의 24번 이 영역에다가 조건을 쓰라고 입력하라고 나왔죠.
그때 이제 조건은 영업 1팀인 거, 영업 2팀인 거 요거랑 똑같은 걸 찾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서가 있다. 그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가 영업 1팀, 영업 1팀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 다음에 영업 2팀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여기다가 직접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dmax 요 함수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dmax를 쓸 때 우리가 이제 범위로 이만큼의 범위를 다 잡을 거예요. 요만큼의 범위 잡아놓고 우리는 뭘 구할 거예요? 최대 실적을 구할 거죠. 실적은 지금 이제 C열에 있다고요. 내가 범위를 요만큼을 이제 지정했을 때 그때 첫 번째 열에 사업명이 들어있고 두 번째 열에 부서가 들어있고 세 번째 열에 실적이 들어있죠. 해서 여기서 우리가 열 번호를 3으로 지정해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건 범위로는 영업 1팀 거를 구할 때는 요만큼을 이제 범위 지정할 거고 영업 2팀 거를 구할 때는 요만큼을 우리가 조건 범위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그럼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가 dmax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내가 데이터를 지금 이만큼을 가지고 있다. 이 범위에서 우리는 실적의 최대값을 구할 거죠. 실적이 이제 세 번째 열에 있으니까 3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열 번호를 써주고 그때 이제 조건은 부서가 영업 1팀인 거 그 데이터에 최대 실적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우리 영업 1팀이요. 영업 1팀이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영업 1팀에서 우리 최대 실적이 지금처럼 요 금액, 요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그러면 지금 방금 썼던 요 식은 제가 그대로 복사 좀 해놓을게요. 복사해 놓고 그 다음에 영업 2팀 것도 구해야죠. 영업 2팀 거 구할 때는 요 조건 범위만 우리가 이곳으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영업 2팀 거 구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 범위만 변경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영업 2팀 거요. 영업 2팀의 데이터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영업 2팀의 실적을 봤을 때 가장 큰 값이 지금 요 값이 맞죠? 그럼 이제 영업 1팀의 최대 실적과 영업 2팀의 최대 실적을 구했는데 이 두 가지 값의 평균 값을 계산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로 이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돼요. 그러면 요 앞에 가서 우리가 이제 AVERAGE 하고 이렇게 써서 에버리지라고 입력해 주고요. 그리고 컨트롤 V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컴마를 찍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평균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온대요. 그럼 지금 방금 여기서 이제 에버리지라고 썼는데 지금 여기서 에버리지 평균값을 구할 때 우리가 이제 AVERAGE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 dmax로 우리가 이제 구해놨죠. 우리 최대 실적을 각각 이제 부서별로 구했으니까 dmax, dmax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해서 우리 이제 average, average 요 이제 함수요. 요 함수에 우리 이제 기본 형식이 인수 1번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인수 2번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인수 3번 하고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우리가 쓰면 되잖아요. 해서 각각의 이제 인수들을 우리 컴마로 이제 구분해 가면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dmax, dmax하고 우리가 식을 써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우리 최대 실적이요. 최대 실적 평균 값은 100의 자리에서 올림을 이제 하래요. 올림을 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리 올림을 할 때는 라운드업 요 이제 함수를 써주면 되죠. 우리 라운드와 관련된 그 함수가 그냥 라운드라는 그 함수가 있고 우리 라운드 다운이라는 그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업이라는 그 함수가 있죠. 해서 우리 라운드와 관련된 그 함수가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라운드는 얘는 이제 반올림을 하는 그 함수고 라운드 다운은 내림해라. 그 다음에 라운드업은 올림해라 그 함수요. 지금은 문제에서 이제 올림을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라운드업을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라운드다, 라운드 다운이다, 라운드업이다 이런 함수들은 형식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앞에다가 인수를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자릿수만 우리가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값을 집어넣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값이 192837.4537 하고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이제 자리수를 어떻게 지정할 거냐? 이제 3으로 그리고 2로 1로 그리고 0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하고 이렇게 이제 지정할 거예요. 그때 똑같은 값으로 할게요. 이 값들은 싹 다 이제 복사를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는 반올림하는 그 함수 우리 라운드라는 그 함수를 기준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라운드 이렇게 이제 쓴 다음에 내가 값을 얘를 가지고 있다. 이 값을 3 자릿수를 이제 3으로 지정하겠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가로 닫고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결과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때 이 결과값을 같이 보자고요. 지금 여기서 내가 이제 3을 이제 썼기 때문에 소수점 세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 줘요. 그때 네 번째 자리의 값이 없어지죠. 이 네 번째 자리의 그 값이 반올림이 되는 그 숫자이기 때문에 반올림을 해서 지금처럼 4, 5, 4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내가 2를 쓰게 되면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줍니다. 그때 소수점 세 번째 자리가 반올림이 안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4, 5 하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릿수를 1로 지정하게 되면 이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 줍니다. 그때 소수점 두 번째 자리의 그 값은 5예요. 5라는 이 숫자는 반올림이 되는 그 숫자죠. 해서 반올림해서 0.5 하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릿수를 이제 0으로 지정하게 되면 소수점 없이 정수로만 표시를 해줍니다. 그때 소수점 첫 번째 자리가 4예요. 4라는 그 값은 반올림이 안 되는 그 값이죠. 해서 반올림을 하지 않고 소수점 자릿수 없이 이렇게 이제 표시해 줘요. 이렇게 이제 0, 1, 2, 3 얘네들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3을 쓰게 되면 소수점 세 번째 자리까지, 2를 쓰면 두 번째 자리까지, 1을 쓰게 되면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0을 쓰게 되면 소수점 없이 이렇게 이제 값들이 표현이 된다고요. 근데 마이너스 1, 2, 3, 4 이렇게 이제 가면 이제 헷갈려요. 내가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을 쓰게 되면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의 자리까지 표시해줘요. 그때 1의 자리에 그 값이 7이죠. 7은 반올림이 되니까 반올림을 해서 지금처럼 40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해 준 겁니다. 마이너스 2를 쓰게 되면 우리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 줘요. 마이너스 2는 10의 자리에 그 값이 없어지는데 그때 3이니까 3은 반올림이 안 되죠. 해서 반올림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거고 마이너스 3을 쓰게 되면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 줘요. 그때 100의 자리에 그 값은 8이죠. 8은 반올림이 되는 그 값이기 때문에 반올림을 시켜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4를 쓰게 되면 이제 만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 줍니다. 그때 1000의 자리에 그 값이 2니까 2는 반올림이 안 되죠. 해서 반올림을 안 시키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예요. 해서 마이너스 1을 쓰게 되면 얘는 10의 자리까지 그렇게 화면상에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내가 마이너스 2를 쓰게 되면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 주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을 쓰게 되면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 주고 마이너스 4를 쓰면 만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 줍니다. 해서 이렇게 이제 자릿수를 썼을 때 우리 몇 번째 자리까지 화면상에 표시가 되는지 그걸로 기억 좀 하세요. 문제에서도 우리가 문제를 읽을 때 얘를 잘 봐야 돼요. 어디까지 표시하라고 문제가 나오는지 이걸 정확하게 보고 자릿수를 판단해야 됩니다. 여기서 100의 자리에서 올림해라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100의 자리 요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올림을 할 거니까 라운드 업을 써야 되고요.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할 거니까 우리는 이제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자릿수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100의 자리에 그 값이 지금 0이에요. 0이더라도 얘는 무조건 올림을 해주는 거라 요 자리에 그 값이 이제 9로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라운드 업 그거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이 식 맨 앞에 찾아가서 여기다가 라운드 업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내가 지금 평균값을 구했다. 그 값들을 이제 표현할 때 마이너스 3,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게 맞죠?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지금 우리 dmax라는 그 함수요. 그 함수의 기준을 보게 되면 지금 요만큼이 우리 요만큼의 데이터 범위를 지정한 거예요. 그리고 3열에 있는 거, 3열에 있는 값으로 dmax, 우리 최대값을 구해달라. 3열에는 실적이 있으니까 실적의 최대값을 구하죠. 그때 우리 조건은 여기서는 우리 부서가 영업 1팀인 걸 기준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범위를 이렇게 지정한 거고, 요 뒤에서는 부서가 영업 2팀인 걸 기준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범위를 잡아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dmax를 봤을 때 이 조건 범위만 다르지 나머지는 식은 다 똑같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영업 1팀 거를 구하고 영업 2팀 거를 구했습니다. 이 값들의 이제 평균 값을 구해줘야 되니까 이 두 개를 우리 에버리지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준 거예요. 해서 에버리지는 인수 1번, 인수 2번 하고 이런 형태로 써주면 되죠. 해서 여기서 dmax라고 쓴 거, dmax 이렇게요. 해서 이 두 개의 값에 에버리지 평균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요. 그러면 지금 이만큼씩에서 우리 이제 평균 값이 나오겠죠. 그 값을 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할 거니까 이 평균값 구한 거를 우리가 이제 라운드 업으로 묶어서 마이너스 3을 써서 10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서 라고 했어요. 자, 우리 표 4번에 보니까 1학기 성적표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 이제 과학 기술이 있고 그리고 문화 예술이 있고 역사 철학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대요. 그게 이제 우리 H열, I열, J열에 그렇게 이제 점수가 이렇게 이제 들어 있죠. 이 점수들의 평균이 그랬어요. 평균을 구할 때는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로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이 세 개 값을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로 묶어서 평균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 평균이 1이랑 똑같으면 이제 D다. 우리 2면 C다. 3이면 B다. 4면 이제 A다. 이거를 학점 여기다가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 요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 값부터 구해 보자고요. 그러면 AV, AG,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죠. 에버리지라고 쓰고 요 세 가지의 점수에 대해서 평균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평균 값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쭉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평균 값이 나왔죠. 그때 문제를 보게 되면 int 요 함수를 쓰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균 값을 구했을 때 이렇게 이제 소수점이 나오니까 정수로 만들어라. 그 얘기죠. 그러면 에버리지 요 앞에 이제 찾아가서 이 에버리지를 우리가 이제 int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3 하고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그 밑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이렇게 이제 정수값으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그때 여기서 나온 그 값이 1이면 D다, 2면 C다, 3이면 B다, 4면 이제 A다. 요걸 이제 학점에다가 표시해 줘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추즈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됩니다. 그때 추즈라는 그 함수요. 자, 우리 추즈라는 그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인수를 먼저 찍어 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서 첫 번째 데이터,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 그 다음에 세 번째 데이터 하고 계속해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만큼의 데이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개 데이터가 있을 때 그때 선택해라. 몇 번째 거를 인수 번째 거를 선택해서 표시해달라.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제가 추주하고 이렇게 이제 쓰는데 인수에다가 1이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데이터로 이제 A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데이터로 B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데이터로 이제 C다. 그리고 우리 이제 네 번째 데이터로 D다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나는 하나, 둘, 셋, 네 개 데이터가 있는 거죠. 이 네 개 데이터 중에 추즈 선택해라. 몇 번째 거? 첫 번째 거 선택해라. 그러면 A하고 결값이 나올 거라고요. 만약에 여기 인수 자리에다가 2라고 쓰게 되면 이제 B가 나오겠죠. 3을 쓰면 이제 C가 나올 거고 4를 쓰게 되면 이제 D하고 그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1일 때 D가 표시가 되게, 2일 때 C가, 그리고 3일 때 B가, 4일 때 A가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쓴 시 요거 이제 싹 다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리고 choose라는 그 함수요. 여기다가 이제 choose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컨트롤 V요. 내가 지금 여기서 구한 그 번째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를 출력해 달라. 그때 우리 이제 1일 때 D하고 출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2가 나오면 이제 C라고 출력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이 나왔을 때는 이제 B가, 그리고 4가 나왔을 때는 우리 이제 A가 출력이 되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얘는 아까 우리 3이었으니까 지금처럼 B가 나온 거고, 그 밑에는 1이죠. 1이니까 D가 나올 거예요. 그 밑에는 이제 4니까 이제 A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니까 C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 데이터까지 이렇게 싹 다 채우기를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에버리지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값을 구하고 그거를 int를 붙여서 정수값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 값이 1, 2, 3, 4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때 choose라는 그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얘가 요만큼이 지금 인수가 되는 거고, 얘가 첫 번째 데이터, 얘가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 네 번째 데이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이 나오면 D가 나오겠죠. 2가 나오면 C가 나올 거고요. 3이다 그렇게 이제 나오면 B가 나올 거고, 4가 나오면 이제 A가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준 거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번에서 라고 했어요. 표 5번에 보니까 사원 평가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이 표에 보게 되면 이제 총점이 있대요. 총점이 지금 우리 2열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는데, 이 총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순위를 이제 구하래요. 그 순위랑 우리 평가표요. 우리 평가표다 그러면 지금 이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평가표에 데이터가 들어있죠. 얘네들을 이제 이용해서 평가를 표시해라 그렇게 해요. 지금 이곳에다가 평가 그 내용을 표시하라고 나는데, 이곳에는 지금 우리 A다, B다, C다, D다 이런 값들이 이곳에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때 순위는 총점이 가장 높은 것이 1이다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순위를 구할 때 랭크 EQ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랭크 EQ 요 함수부터 생김새부터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랭크.EQ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인수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범위를 지정해주고 맨 뒤에 우리가 이제 옵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랭크 EQ 이 함수가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이 인수가 몇 등이야 그렇게 이제 구해주는 거예요. 그때 맨 뒤에 이제 옵션을 쓸 수 있는데, 옵션은 0을 쓰거나 아니면 0 이외의 값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0 이외의 값이다 그 얘기는 0 빼고 아무거나 써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0을 쓰거나 아니면은 0 이외의 값 1이 됐든 2가 됐든 3이 됐든 4가 됐든 100이 됐든 200이 됐든 500이 됐든 그런 값들이 싹 다 이제 0 이외의 값이잖아요. 그래서 0 빼고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근데 이 옵션을 외울 때 0 빼고 아무거나 써도 된다 그렇게 이제 외우면 나중에 문제 풀 때 헷갈린다고요. 헷갈리니까 0 아니면 1이라는 그 값도 0 이외의 값이니까 0 아니면 1을 쓰면 된다 그렇게 이제 기억 좀 하세요. 그때 이 0이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그 옵션입니다. 내가 이제 0을 이제 쓰거나 옵션을 이제 생략하고 쓰게 되면 얘는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해주고요. 내가 1이라는 이 옵션이요 0 이외의 값을 쓰게 되면 얘는 오름차순으로 그렇게 이제 순위를 구해줘요. 여기서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한다 그 얘기는 내림차순 내리막길 생각하시면 돼요. 내리막길이라는 그 길은 높은 곳에서 시작해서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큰 수를 이제 1등으로 해달라 그거예요. 그리고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한다 그 얘기는 오르막길이요. 오르막길은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죠. 해서 시작하는 그 지점이 낮은 곳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작은 수가 이제 1등이 되게 만들어 달라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을 때 각각 점수가 나오죠. 이런 점수들은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1등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수영 시합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합하고 나면 각각 사람들마다 이제 초기록이 나오겠죠. 그 초기록을 가지고 이제 순위를 매길 때는
그 초기록에 그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1등이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는 총점이 가장 높은 것이 1이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0, 요 옵션을 쓰거나 아니면 옵션을 그냥 생략하고 써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순위는 우리 내림차순으로 구해라, 오름차순으로 구해라 그렇게도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해서 내림차순과 오름차순 요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랭크 EQ 그 함수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랭크.EQ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내가 지금 총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사람의 이 총점이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옵션은 그냥 생략하고 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얘는 5등이래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해서 마지막 데이터까지 싹 다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그때 2의 28번 셀이요. 2의 28번이 요 셀 찍은 거죠. 내가 두 번째 사람의 순위를 구할 때는 219점을 가지고 몇 등이야? 그렇게 물어봐야 되고 세 번째 사람의 등수를 구할 때는 283점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물어봐야죠. 해서 요 데이터는 계속해서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놔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의 28에서 2의 36번 이 전체 범위 잡은 거요. 이 전체 범위 잡은 거 보자고요.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이 점수가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물어봐야 되고 두 번째 사람의 순위를 구할 때는 이 점수가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 거를 구할 때도 이 점수가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된다고요. 해서 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해서 우리가 F4번은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고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이렇게 이제 순위가 싹 다 이제 구해졌습니다. 그때 284가 1등, 그리고 283이 2등, 그리고 274가 이제 3등이다, 그리고 263이 4등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순위가 다 구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이제 순위를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평가를 표시해 줘야 돼요. 그 평가는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해서 이 순위에 맞는 그 이제 평가 값을 이곳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표 5번을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근데 이 평가는 다른 표에 들어있죠. 이렇게 이제 다른 곳에 있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참조를 할 때는 우리가 H룩업, V룩업 그런 이제 함수를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함수가 H룩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V룩업이라는 그 함수도 있다고요. 요 H룩업이라는 그 함수는 우리가 이제 행참조할 때 사용하는 그 함수고 V룩업은 열참조할 때 쓰는 그 함수요. 그때 이 두 가지 함수는 생김새가 다 똑같습니다. 맨 앞에다가 우리가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범위를 지정해주고 얘는 행참조를 하는 거니까 몇 번째 행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 번호 찍어주고 맨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옵션을 써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생긴 게 우리 이제 H룩업이고요. V룩업도 똑같이 이제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이제 열 참조를 하는 그 함수라 여기다가 우리가 열 번호를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찾아서 몇 번째 행, 몇 번째 열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갖다 달라. 그거예요. 그때 이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찾을 때 어떻게 찾을지 그걸 이제 지정해 주는 게 우리 옵션입니다. 그러면 H룩업, V룩업 여기서 이제 쓸 수 있는 그 옵션에는 우리 true라는 그 옵션이 있고요. 우리 이제 false라는 그 옵션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 true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그 옵션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제 false라는 그 옵션을 쓰게 되면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찾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찾아달라. 그거예요. 해서 얘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찾아주는 게 우리 false라는 이 옵션인데 내가 옵션으로 false를 썼어요. 근데 내가 이 범위에서 이 값을 찾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만약에 없어요. 없을 때는 NA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true라는 이 옵션은 근사값으로 이제 값을 찾아줘요. 근사값으로 이제 찾아주는데
맨 처음에 이 true라는 옵션을 써도 이 범위에서 이 찾을 값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있나 없나 그걸 먼저 검사합니다. 그걸 먼저 검사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을 때 근사값으로 찾아줘요. 그때 근사값으로 찾을 때 찾을 값보다 작은 값 중에서 가장 근접한 값이요. 가장 근접한 그 값으로 찾아줍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HLOOKUP, VLOOKUP에서는 쓸 수 있는 그 옵션이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 참조하고자 하는 그 표를 봤을 때 이만큼의 데이터를 이제 참조할 거죠. 그때 순위가 행 방향으로 그리고 평가가 행 방향으로 들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HLOOKUP 요 이제 함수를 써야 되겠죠. 문제에서도 HLOOKUP을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HLOOKUP 얘를 이제 써줘야 되는 거고 그때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뭘 써야 되는지 그거 이제 구분 좀 해보자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5등이 나왔죠. 이 5등을 여기서 찾으래요. 찾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라. 그러면 5랑 똑같은 게 없죠. 없으니까 그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 8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8은 여기 있잖아요. 2랑 똑같은 거 찾아라. 없잖아요. 7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false라는 이 옵션을 써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true값 얘를 이제 옵션으로 우리가 이제 써줄 거예요. 근데 이 true라는 그 옵션은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옵션을 이제 생략하고 쓸 거예요. 그럼 이제 HLOOKUP과 그 함수를 쓸 때 찾을 값으로 우리 랭크 EQ를 구한 그 순위 있죠. 그거를 이제 찾아달라. 어디에서? 이 범위에서 찾아라. 이 범위에 찾아서 몇 번째 행에 있는 거 갖다 달라. 우리는 지금 이곳에다가 평가를 가지고 갈 거죠. 내가 지금 범위를 이만큼 이제 설정했을 때 그때 첫 번째 행에는 순위가 들어있고 두 번째 행에 평가가 들어있다고요. 우리는 평가를 이제 표시할 거니까 행 번호로 2하고 이렇게 이제 써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랭크 EQ 요거 이제 잘라내기 좀 할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HLOOKUP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다음에 바로 컨트롤 V요. 그러면 랭크 EQ 요 이제 함수가 나오죠. 내가 이 함수를 가지고 순위를 구했다. 그 순위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어디에서? 지금 요만큼 범위에서 찾아라. 찾아서 몇 번째 행에 있는 거 갖다 달라. 우리 두 번째 행에 지금 내가 요만큼 범위 잡았을 때 두 번째 행에 있는 이 평가 값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 번호를 2로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옵션을 쓸 수 있는데 옵션은 생략하고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뒤에서 가로 이렇게 닫아주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아까 5등이었으니까 B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채우기 엔드를 할 건데 지금 여기서 채우기 엔드를 하기 전에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해야 되겠죠. 아까 우리 랭크 EQ는 채우기 엔드에서 싹 다 이제 순위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 다 확인했으니까 이제 요것만 이제 확인해 주면 됩니다. 얘는 지금 요 범위죠. 내가 몇 번째 칸을 계산하는 간에 우리는 무조건 이 범위를 참조를 해야 돼요. 해서 채우기를 했을 때 이 범위는 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F4번을 눌러서 이렇게 이제 절대 참조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그리고 얘는 이제 8이죠. 8등이니까 얘는 이제 D가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이제 2등이니까 이제 A가 나오면 될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7등이니까 C가 나오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9등이니까 우리 D가 이제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1등이니까 A가 나오면 되고 그 밑에는 이제 4등이니까 우리 이제 B가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3등이니까 A가 나오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는 우리 이제 6등이니까 우리 이제 C가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이 식을 보게 되면 랭크 EQ를 기준을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총점을 가지고 있다. 이 총점이 이 전체 범위요. 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순위를 이제 랭크 EQ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 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순위가 나오겠죠. 그 순위에 해당하는 거를 이 범위에서 찾아라. 그 범위가 이 범위죠. 내가 구한 그 순위가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찾아서 거기서 우리 두 번째 행에 있는 이 평가 값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HLOOKUP 요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계산 작업에 있는 이 문제들을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꼭 반복적으로 여러 번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이제 함수 형식이나 옵션 같은 것들 아직 못 외운 게 있으면 먼저 외우세요. 외우고 나서 문제를 풀 때 정답이나 해설 그런 걸 전혀 보지 않고 문제만 딱 보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